오늘 양인살. 어제 양인 들어가려다가 시간 카트 돼가지고 오늘 양인할게요. 양인이라는 거는 아주 강한 거예요. 나의 기운이 강한 거. 특히 일주가 아주 강하다. 양인은 다시 말하면 지지로 말하면 겁재예요. 겁재예요. 겁재이기 때문에 내가 강했을 때 이미 강한 상태에서 양인이 들어오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페이지 42페이지 있습니다. 양인. 양인이란 걸록의 바로 다음 지지가 양인이 되는데 있어요.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살로서 강열, 횡폭, 성급을 나타내고 사주 중에 양인이 있으면 삶에 장애가 많다. 양인을 제하는 살, 여기서 살은 평관을 말합니다. 살이 있거나 설기한, 이미 강하기 때문에 식신상관, 설기하는 식신상관이 있어도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사주에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양인이란 강한 비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인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길하다. 양인이 합살되고 그 양인이 있으면 관인하고 합해서 이렇게 되면 그게 정관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올 때 권세를 얻고 폭도를 누르는 장운이 되거나 법관, 의사 등이 되며 격이 낮으면 양인이란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이 낮으면 미싱, 편직, 의류, 기능공, 미용사가 되기도 한다. 이 양인살을 놓은 자, 자연히 신주가 왕하여 재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극부, 극처, 탈부, 탈제에 조견 남아요. 장남, 장녀의 임전무태며 매우 강하여 방조하기 쉽고 눈이 크며 구렛나루 수염이 있다 이랬어요. 양인이라는 거는 보세요. 일간을 중심으로 양간 먼저 할게요. 갑의 양인은, 지지의 양인은 묘를 깔고 있을 때, 묘를, 을은 진을 했을 때, 병은 오. 일간이 갑이고 지지에 어느 곳이나 상관없어요. 묘를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간에 있을 때는 왕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지. 만약에 계절이 인묘진이면 봄이면 갑의 입장에서 봄의 계절입니다. 봄의 계절. 봄의 계절에서 왕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운이 강한 기운을 지지에 두고 있을 때 이걸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간에 있을 때는, 이게 양간이거든요. 양간에 있을 때는 자기 계절에 왕지를 두고 있을 때 양인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음간이었을 때는 이 지지의 뒤에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태법으로 했을 때는 반대를 가지고 있고요. 호태법에서는 묘는 왕지입니다. 왕지 맞죠? 왕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이라 하고, 음에 있을 때는 지지 뒤에 있는 마무리하는 글씨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화토독법에 의해서 병과 화와 토는 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병일 때 오, 미일 때 오, 적일 때 미, 화에 있을 때는 사오미죠. 사오미 화의 계절 여름입니다. 왕지를 가지고 있고, 우릴 때는 미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금은 가을이죠. 신유술입니다. 가을에 금의 계절에 왕지를 가지고 있고, 음의 일간일 때는 술토를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 겨울에 해자축일 때
임일간 양일 때는 왕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을 뒀다 그러고 개일 때는 뒤에 있는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기운이 강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신약일 때는 오히려 나와 같은 형제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처가 되고요. 신강일 때는 이미 강한 상태에서 또 비겁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 그래서 비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비겁은 우리 재를 극지하죠. 재를 극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재가 탈되고 탈재되고 재 비겁 태양 같은 경우는 양이 재관이 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인이 비겁 태양에 이미 양인이 존재하면 그건 더 강도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급처에 탈구 탈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강한 상태, 여기 양인이란 강한 비겁 태양을 이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장녀라고 하는 이유가 월지에 근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일주에 묘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주에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간목에 묘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지에 뿌리를 이미 두고 있을 때 가장 월지가 강한데 부모 자리에 묘를 두고 있을 때 겁재를 두고 있을 때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그래서 비겁태양 또 양인이 두 개로 중복되면 이것도 비겁태양과 같이 재관이 몰한다. 너무 기운이 오행 중에 기운이 강해서 나머지 오행이 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인은 사주에 어느 곳에나 일간을 겁을 했을 때 지지 어느 곳 상관없이 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양인이 됩니다. 가장 월지에 두고 있을 때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일지는 이제 안 되고요. 시간도 이렇게 있거나 연지에 이렇게 있거나 이랬을 때 양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양인은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상관없고 월지가 제일 강하고 일지는 음양이 다르잖아요. 음양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병호만 빼고 병호 임자만 빼고 남은 네, 다르죠. 경유 같은 경우도 다르단 말이에요. 음양이 달라요. 왜? 왕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월지에 비교적 월지를 두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제하는 목을 제하는 평관 금을 가지고 평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라의 국록을 먹는 무사 옛날 같으면 무사를 말하고 경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강한 사주에 이걸 극해주는 평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무사나 평관, 법관, 경찰, 군인 경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약할 때는 나의 지지 같은 이제 목이니까 나의 의지처, 비겁 이래 돼서 나의 의지처가 되고 그래서 사주는 어느 사주나 좋고 나쁨은 없다. 꼭 좋고 나쁨은 없는데 약할 때는 나한테 도움이 돼서 길작용을 하고 강할 때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서 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토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양 공부할 때 음양 여기가 목화운에 오고 목은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목이 있고요. 화는 가장 치열한 기운을 올라갑니다. 고지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 기토가 있고 그 다음 금수로 하강하고요. 이리 돼서 토를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화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갈 데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두기도 그렇고 이미 열기가 가득한 무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화와 토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자. 의미를 말하면 풀리지만 우리는 이제 사행으로 하기 때문에 사계절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와 가장 비슷한 화로 가자. 그래서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12운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봅니다. 화와 토는 같이 본다. 양토 병화는 병화에 보고 무토랑 같이 보고 정화는 기토랑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토 동고 그래서 화와 토는 좀 기준할 때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갑일 때 묘를 양인이라고 그러고 을은 그 계절에 마무리하는 진을 가지고 있을 때 양인이라고 그러고 병은 오, 정은 미, 무는 오, 기도 미, 경유, 신은 술, 임은 자, 개는 축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양인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기운입니다. 그래 양인을 가지고 있고 평관을 그걸 양인을 제하는 물러주는 평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라의 국록을 먹는 무관이 된다. 군인 경찰이 될 수도 있다. 사주 구성이 좋을 때.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가 상식으로 군인 경찰이 될 때는 형사 이런 거 있죠. 자기 구속받기 싫어하는 반의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는 형사로 갑니다. 형사, 강력계 형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뒤에 극각살 있습니다. 극각살. 극각살이란 말 그대로 다리를 뭐 끊어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몸에 수족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지 기준에서요. 월지 기준합니다. 극각살. 봄에 사주 중에 해와 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극각을 뒀다라고 합니다. 봄이면 뭐예요? 인묘진 오늘 말하죠. 인월, 묘월, 진월, 월이 내가 태어난 달이 인묘, 진월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 중에 해와 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극각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름에 묘와 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극각살을 뒀다. 여름은 4월, 5월, 6월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울 때 춘, 해, 자, 하, 묘를 이렇게 해보세요. 가을에 인과 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극각이 되고요. 겨울에 술과 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극각이 됩니다. 가을은 우리가 월에 신, 유, 술, 겨울은 해, 자, 축월에 내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또 옆에 축이 있다.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해월에 태어났는데 진이 있어요. 이것도 극각입니다. 8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중에 인이나 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극각이 됩니다. 극각이란 여기서 당교랑 같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있는 약한 부분으로 출생돼서 운에서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릴 때 너무 일찍 오면 예를 들어 소아마비 같은 경우나 이제 뇌수막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기형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위치별로 약간 그 어릴 때 태어나느냐 아니면 말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해석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제 이건 극각살이고요. 당교관살도 같이 취급합니다. 당교관살도 취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는 태어난 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인월에 태어나면 그 자체로 극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당교관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극각살이나 당교관살이나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월에 그 자체 다른데 타주에 인이 있어도 당교고 그 자체로 인월에 태어나면 인이 당교가 됩니다. 묘월에 묘 자체도 당교가 됩니다. 묘월에 묘 타주에 있어도 당연히 당교가 되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진월에 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당교가 됩니다. 4월에 보십시오. 4월에 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당교가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월지 기준입니다. 5월에 나중에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당교가 되고 2월에 유를 가지고 있을 때 당교가 되고 신의 진을 가지고 있을 때 당교가 되고 유에
있으면 당교가 돼요. 술에 사주에 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당교라고 합니다. 태월에 미토, 자월에 태자, 수골에 자를 가지고 있으면 당교가 됩니다. 애울 때는 인하고 묘는 같으니까 그냥 애우시고요. 진하고 진은 같죠. 두 개가 엇갈려 있어요. 그리고 오도 엇갈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그 사유축 삼합의 중입니다. 삼합의 사축, 유사. 사주 중에 월지에 이런 글씨를 가지고 있으면 단교간살, 수족의 이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관절염 이런 것도 나중에 노후에 오면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취급하고, 교통사고나 이렇게 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수족 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몸에 수족이 몸에 수족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역마로도 취급할 수 있어요. 역마에 역마지살에 통충이 오면 그것도 수족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교간살이나 극각살이 0에서 10세 이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소아마비나 기형아가 되고요. 20세 전후로 오면 골절이나 교통사고가 오고 50세는 혈압이나 풍질, 낙상 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식상에 이런 글씨가 온다든지 그러면 때로는 유산이나 이제 이런 것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이런 이제 이게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주가 신약했을 때는 이런 살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신약했을 때 우리가 사주 해석할 때 운이 안 좋을 때라고 할 때는 사주 그 자체에 신약 사주를 말하고 신왕한 사주라도 운에서 그 사주를 깨뜨려서 신약이 될 때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왕사주에 이런 글씨가 가지고 있어도 신왕사주에서는 이게 발동이 안 합니다. 그 사주가 운에서 깨졌을 때, 신왕 관왕사주가 관살 태양이 사주가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신왕 제왕사주가 제다 신약이 되거나 비겁 태양이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각살은 이렇게 춘, 해, 자라고 외우시고요. 하, 묘, 미, 추, 인술, 동, 진, 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처럼 그냥 성 붙여서 외우시면 사주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강도도 세지겠죠. 일단 신약사주는 그 자체로 살이다. 특히 관살태양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살 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나를 극을 많이 해서 약하고 짜증나고 이런 이제 우울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제살태양이나 관살태양은 그 상태에서 이런 운이 또다시 와서 나를 자극하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울증 오면 자살 위로까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각살과 이런 당교간살해서 지금까지의 다 했죠. 살은 다 했죠. 살은 다 했고 보행의 가다는 다음 주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하나 12신살인데요. 12신살까지 하면 사주에 거의 적용할 수 있는 살은 빈번하게 쓰는 살은 거의 다 나간 겁니다. 12신살 우리가 월이 12개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월 따라서 신살 적용이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2개다. 그래서 12신살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은 길신을 말하고요. 살은 흉신을 말해요. 12신살이 다 나쁜 게 아니고 12개의 좋은 신과 나쁜 살이 있다. 들어오세요. 12개입니다.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12신살 12개의 길신과 관살이 흉한 신이 있다. 그래서 12신살은 그 종류가 12개입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 달 있듯이 12개입니다. 그래서 마전신살, 옛날에 기마법이 하나고 말에 앉아서 활을 쏘니까 정확하게 내 의도와 달리 쏴지더라. 그래서 운이 오면 내 의도와 다르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 이제 이런 말에서 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가지 길신과 흉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구성 원리는 삼합에 준한다. 삼합에. 그래서 우리가 연지 기준하고요. 기준을 연지와 일지를 기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삼합은 배웠습니다. 삼합에서 해, 묘, 미, 이거 이제 목을 나타냅니다.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운인데 해, 묘, 미. 사주에, 연지에 돼지 띠거나 토끼 띠거나 양 띠인 사람은 이제 이 12신사를 적용을 합니다. 또는 일지에 해를 깔고 있거나 묘를 깔고 있거나 미를 깔고 있을 때는 이 삼합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 삼합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책에 보면 겁살, 제 밑에요, 그 회색 돼 있는데 겁살, 제살, 천살 다음에 지살이 있어요. 사이에 지살 넣어주세요. 그 회색 부분 밑에. 예. 겁살, 제살, 천살 다음에 지살 하나 빠졌습니다. 사이에 지살, 땅 지자 살짝 그 죽일 살자 있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계 이렇게 12개가 됩니다. 12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겁살, 제살, 천살. 앞에 것만 외우세요. 겁, 제, 천 이렇게 외우세요.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겁, 제, 천, 지, 지년, 월, 망, 이렇게 12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지살과 앞에 있는 해는 지살입니다. 지살. 요는 장성살. 미는 화개살을 하나씩 중심적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삼합에서 보면 해, 묘, 미 해서 삼각형에 이렇게, 물론 여기 과정이 있죠. 근데 중요한 삼각형만 목국을 형성하는 해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살, 여기는 왕지, 장성, 여기 화계, 이 기운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화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글자 화계는 끝났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죠. 화계 이런 순서대로 가다가 끝나면 다시 이 글씨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 화계가 되죠. 그래서 뒤에 글자부터는 우리가 순서대로 갑니다. 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미 다음에 신, 유, 술, 해, 자, 수,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됩니다. 이 글씨는 외우셔야 돼요. 겁제, 천, 지, 묘월, 망정반, 명육해 이렇게 명육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 있는 데가 해가 지살이 되죠. 지살이고 묘가 장성, 화가 여기 미가 화개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글을 여기서 해, 묘, 미는 이게 기운이 세 개가 합해지면 어떤 강력한 목의 기운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삼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12신살의 원리가 삼합을 기준하여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월에 해와 연지 기준이니까 내 띠가 돼지, 토끼, 양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 중에 이런 글씨가 운에서 오거나 또는 사주 중에 이런 글씨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연지에
그 월지에 연살을 깔고 있더라 또는 망신살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게 이제 이 기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글씨가.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가고요. 목일 때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이렇게 가고, 이게 화일 때는 우리가 기운이 화국을 이루는 글씨는 인, 오, 술,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술 다음에 해부터 시작해서 해, 자, 추, 인, 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이런 띠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주 중에 시작, 지살, 장성살, 화계가 된다. 이 글씨가 주곡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기준해서 나머지 걸 계산하세요. 그리고 금국, 금, 사, 유축이 됩니다. 축 다음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슬, 해, 주. 화계 다음부터 겁살이 들어갑니다. 화계 다음에 수국, 수의 기운, 신자진입니다. 신자진. 진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주, 인, 묘. 진이 신자진일 때는 사가 겁살이 되고, 오가 재살이 되고, 미가 천살이 되고, 신이 지살, 유가 연살, 술이 월살, 해가 망신, 자가 장성, 축이 반한, 인이 연마, 묘가 육계, 진이 화계가 됩니다. 화계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운이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올해 삼살방이에요, 삼살방 들었어요 이런 말 들었죠. 그랬을 때 겁재 천사를 말하는 거. 세계의 기운이 안 좋은 거. 왜냐? 이띠일 때는 해묘미가 어떤 북을 이뤘어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신유술은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금의 기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목과 금은 아주 상반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목이 겁재천으로 갈 때는 기운을 쓸 수가 없다. 내가 기운을 쓸 수가 없다. 내 의도랑 완전히 다르게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겁재천을 세 개를 합해서 삼살방, 세 가지의 나태 안 좋은 흉살이다. 그래서 겁재천을 삼살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이기 때문에 이제 금에서 그렇고, 여기도 인호술도 보세요. 인호술은 화예요. 반대되는 기운. 해자축은 겨울 기운이죠. 수의 기운. 그래서 반대되는 기운이 겁재천이다. 기운적으로 그냥 오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은 금입니다. 금은 가을을 말하죠. 가을의 기운은 언제 죽느냐? 봄에 죽죠. 인, 묘, 진에서 삼살방의 기운이 온다. 그러면 신자진은 수의 겨울의 계절입니다. 물의 계절이고, 그럼 이게 언제 죽느냐? 여름에 죽겠죠. 그래서 사, 오, 미 때 겁재천이라는 기운이 약화되는 기운이 온다. 그러면 나와 의도와 상관없는 일어난다. 그러면 겁살이 뭐냐? 말 그대로 겁탈당하거나 뺏기거나 이런 걸 말해요. 내 의도랑 다르게 손해가 보는 거예요. 왜? 겨울 기운이 여름에 왔으니까 힘을 못 쓰죠. 남의 나라에 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겁살은 탈제당하는 겁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 그래요. 강금하는 살이에요. 수옥살, 의심받고 강금하고 깜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구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제구설, 하다못해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라도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을 수옥살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술은 여기서 천살은 하늘에서 죽는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 집안을 말합니다. 천재 집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운인데 수의 계절에, 겨울의 계절에서 생을 받습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한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들어가서 수생목에 이제 겨울의 계절이에요. 그때부터 서서히 기운이 살아납니다. 겁제천에서 완전히 기죽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살포시 나가봅니다. 내가 나가서 비둘기 날려보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비둘기 하나 싹 날려봅니다. 그런 것처럼 지살에는 살 수 있나, 이제 생을 좀 받겠나, 기운 이제 여기서부터 살살 올라갑니다. 기운이. 겁제천은 안전히 바닥치고 저기 감금하고 있다가 여기서 살짝 기운이 올라가죠. 생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생을 받고 여기서 내 기운이 가장 강해지고 다시 여기서 기운을 마무리한다, 죽이는, 하게 정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되면 내 기운에 힘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기운이 살아나고, 살아나니 지살이라는 것은 내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자. 살 때 찾아 나가보자. 지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살을 영마라고도 합니다. 영마와 지살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영마지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시면 해인사신 있죠. 여기도 사신해인, 인사신해란 말이야. 똑같은 인사신해가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신해를 영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살은 가까운 것,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지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 나갔다가 걸어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찾아 들어올 수 있으나 옛날에는 차가 없고 교통편이 없을 때 집 나가서 멀리 나가면, 하루거리가 아니고 멀리 나가면 과거 시험 보러 나가거나 또는 장돌뱅이, 보부상 이래가지고 나갔을 때 빨리 못 들어오면 객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신사회에 충이 오면 밖에서 죽는다, 객사한다, 그래서 영마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영마를 안 좋게 봤으나 지금은 전 세계를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살이나 영마를 가지고 있어야 애국 여행도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이 글씨가 있어야 애국 여행이라도 다녀옵니다. 목 있어야 가나요? 예? 목 있어야 가나? 안 그러면 물 많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물은 넘치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수기운이 오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영마 있는 사람 따라가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보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나가보니 이제 나갈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연살은 도화, 일명 도화입니다. 도화, 꾸미고 나가봅니다. 꾸미고 나가봅니다. 멋쟁이죠? 멋쟁이. 어떤 기운이 좌우묘유 글씨는 기운이 한 가지로 집중되는 기운이라 나를 봐달라, 이렇게 이제 남의 시선을 받는 기운도 되고, 그 12운석을 보면 도화, 연살은 목욕하는, 목욕이라고 해서 깨끗이 씻고 치장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꾸미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약간의 소비를 해야 되죠. 돈을 좀 쓰고 꾸미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나간다. 그러나 그때는 인기가 좀 있겠다. 그래서 올해 도화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글씨 육친에 따라서 어떤 이제 진짜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는 길작용했을 때는 어떤 인연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힘으로 작용하면 만났다가 어떤 변화가 오기도 하고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살을 일명 도화살 합니다. 풍류를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월살은 말 그대로 달 월자를 써서 환하지는 않은데 보일동 말동 이렇게 해서 아주 깜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어둡지도 않고 뜻밖의 횡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집살 이러기도 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써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나요. 그날이 이제 월살입니다. 월살에 씨가 씨를 뿌리면 발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해서 시지에 월살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절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다. 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씨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손이 귀하다. 시지에 공망이 들어도 자손이 귀하고 월살을 시지에 깔고 있어도 자손이 빈약하거나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신살. 망신살이라는 것은 이제 목의 기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묘진이라는 목의 기운이 여기서 서서히 상승해서 여기서 완전 상승하죠. 여기서는 바닥에 치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기운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끝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반환부터 서서히 다시 내려놓습니다. 정리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망신살은 뭔가의 기운을 내가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는 재력이나 이런 거를 오픈하게 됩니다. 목 오픈. 그래서 여기서 지살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면접을 보죠. 연살에서 면접을 봅니다.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신에서 나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또는 대출을 받거나 이랬을 때 나의 재산 목록을 노출하고 그래서 망신살 들었다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나의 어떤 숨어있는 걸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 그래서 때로는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기 직전에 글자죠. 그래서 굳이 나쁠 것까지는 없다. 길작용을 하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장성은 말 그대로 장성. 아주 기운이 강해집니다. 목의 기운에서 가장 강한 목의 기운에 도착했어요.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 목일 때 목, 화일 때 화, 금일 때 금, 수일 때 수. 내 세상에 왔다. 즉 내가 가장 활개친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강하면 아까 양인살과 같아요. 부러집니다. 그래서 장성살도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기운이 강하니 고집이 세다라고도 합니다. 고집이 세지고 일단은 내가 내 나라에 와서 가장 활개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해는 뭔가 해볼만 하겠죠. 하고 사람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가장 고지에 올라가면 서서히 모든 것은 새하게 됩니다. 정오가 돼서 햇빛이 가장 올라가면 2, 3시쯤 되면 살짝 서쪽으로 기울죠. 그런 것처럼 반하는 안장 같은 데 금이 환양하면 안장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장성에서 성공을 했다면 여기서 약간의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서히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어떨 때 힘들 때는 죽은 듯이 살다가 잘 뭔가 움직였다가 내 기운 되면 가장 왕성했다가 뭐든지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높이 쏟으면 그 다음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지 않으면 연마, 강제로 내려놓게 됩니다. 지살은 내가 원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12신살의 연말은 강제로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사까지 올랐거나 어디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여기서 내려놓지 않으면 연마, 가끔 외지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죠. 시골로. 그래서 이제 연마는 약간의 기운을 강제적으로 약간의 강제의 의미가 있다. 연마가 됩니다. 움직인다.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인다. 그래서 연마 기운이 있으면 이사 가기 싫어도 상황이 그리 돼서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움직이면 그 다음 더 힘이 없죠.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사업을 할 때 여기까지 올랐다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완전 내려놓는 건 이제 화계. 여기서 가장 힘듭니다. 육회살에서 완전히 내려놓기도 그렇고 포기하기도 그렇고 이제 일이 돼서 화계 때면 이제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완전히 내려놓게. 화계는 그야말로 종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미, 술, 축, 진을 진술 준비를 우리가 화계라고도 합니다. 모든 기운에서 미, 술, 축, 진은 화계 정리하는 기운이고 앞에 있는 해, 인, 사, 시는 생지 우리가 지살과 관계됩니다. 지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작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내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하고 묘지는 어떤 왕성했다가 내려놓는 화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는 생황묘가 되고요. 우리 12신살에는 지살, 장성살, 화계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운성이나
그 12신살이나 글씨의 차이지 내용은 같아요. 내용, 그 의도가 같습니다. 비슷하게 보고 대신 12신살은 그 띠나 일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지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현실을 중심으로 하고 12음성은 천간을 중심으로 봐요. 해묘미 같으면 목에 일반의 목일 때 또는 목이 재성일 때 간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을 중심으로 본다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천간이란 나의 생각이고 어떤 기운이고 이렇게 하죠. 기운이 뭔가 좋게 올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갑니다. 생을 받아서 올해 뭔가 기운이 좋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간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해가 들어올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간목에서 해는 인성이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친으로 해도 그렇게 적용되고요. 12신사를 해도 이런 기운이 나한테 기운으로 이렇게 기운적으로 강한 이제 상승 기운에 오고 12신사, 12음성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자기 띠, 해묘 및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지 중심으로 이런 12신사를 적용할 수 있고요. 일지에 해묘미를 깔고 있을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있어요. 책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해묘미 같은 경우는 해가 지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뒤로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순서대로 손가락 짚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금방 안 되니까 외우는 거 힘들어서 강제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역마지살, 역마나 지살, 인신사이가 있죠. 인신사에는 그 자체로 그냥 지살이 되고 역마가 돼요. 그래서 역마지살, 움직이는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역마 보시고 수옥살, 아까 제살 말이 제살이었어요. 제살, 겁제 편할 때 내가 목일 때 금의 기운이 왔을 때 만약 아까 해명일을 했으면 제살은 내 가장 강한 기운을 반대되는 기운입니다. 반대되는 기운. 그래서 묘와 유는 충이 되죠. 반대되는 기운이니까 충이 됩니다. 오행에서 목에 왕지에 있으면 가운데 이가 반대의 계절로서 극과 극이죠. 그래서 내가 기운이 약했을 때는 수업, 감금을 당해보고 내가 사주가 좋으면 감금을 시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 관련해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도 될 수 있고 법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옥살은 왕지와 충을 한다. 왕지와 충을 한다. 역마지살은 그냥 인신사에 또는 해와 앞에 있는 글자가 지살이라고 했어요. 지살과 충을 하는 것이 해와 사. 그냥 이 자체로 역마를 봅니다. 굳이 이 사람한테 역마를 고르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글씨와 충을 하는 글씨. 충을 하는 게 역마다. 앞에 글자와 충을 하는 게 역마다. 그래서 역마 하나 외우시고 지살은 저절로 앞에 있는 글자는 외워졌어요. 외워지고 역마는 지살과 충을 하는 글씨가 역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고 이거 장성살이라고 했습니다. 장성살과 충을 하는 글씨가 제살, 수옥살이다. 감금당하는 살입니다. 그리고 지지 마지막의 글씨 화개입니다. 화개살, 정리하는 모든 기운을 정리하고 가두고 하는 기운입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외우시고 3개 지살, 장성살, 화개살 외우시고 충하는 것이 역마 외우시고 월지랑 충하는 거, 그 왕지랑 충하는 거 수옥살 외우시고 또 하나 도화살이라고 있어요. 도화살.
도화가 연살입니다. 연살. 지살 다음에 연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살이었죠. 지살. 지살이었어요. 그 뒤에 해, 자 글자가 지살이 됩니다. 연살이 됩니다. 연살. 도화살. 그래서 해묘미 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화가 들어온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활기찬 좋은 쇼킹한 일이 생깁니다. 도화가 오고 사주 중에 이 글씨가 있으면 도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끼도 있고 그런 유흥업소나 이런 것도 있고 탤런트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관련.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사계절이듯이 살은 요금 위주로 적용합니다. 다른 거 많이 적용 안 하고요. 목마지살, 수옥살, 하객살, 도화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런 기운이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 삼합은 지살, 장성살, 화객살이다. 그 지살을 충하는 게 역마고 제살을 충하는 게 제살이고요. 장성을 충하는 게 제살이고 해 다음에 글씨는 도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 하나를 읽어볼게요. 사주 없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럼 기준을 지금 뭘로 하냐고 그랬냐면 연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연지. 연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 바꿉시다. 그러면 연지 기준 했어요. 연지 기준. 연지 기준 하면 삼합해서 신, 자, 진으로 갈 거예요. 진으로.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신자진에서 신자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수, 진, 묘, 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지 기준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 제, 천, 시, 시가 됐죠. 지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선조 때, 연지니까 선조 때 고향에서 부모가 멀리서 왔을 것이다. 타지, 고향을 떠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 여, 월, 마, 장, 반, 여, 명. 그래서 오는 여기서 제살이죠. 제살. 여기는 오는 제살. 제살이 됩니다. 아까 제살을 뭐라고 그랬냐면 일명 수옥살. 예. 부모 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병에서 오 같으면 가장 기운이 강하죠. 그럼 이런 강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너무 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제살이네요. 제살. 또는 이 사람이 강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은 신앙하죠. 아까 사주 바꿨는데 신앙하죠. 신앙했을 때는 이제 내가 약간의 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는
화계죠. 화계. 상식의 화계. 뭔가 나중에 되면 뭔가 기운을 내려놓을 것이다. 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합니다. 두 개. 일주 기준, 연지 기준 해요. 연지는 이런 기운을 깔고 있어요. 지살. 선적 때에 고향을 떠나왔고, 제살. 뭔가 내가 법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주 기준합니다. 일주 기준. 그래서 일주는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의 사막은 뭐냐면 인오 술이 됩니다. 인오 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은 인오술 갈게요. 술 그래서 해 자, 주, 인, 묘, 진, 사, 오미, 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살. 신은 영마 있어요. 일단 떠나왔어요. 영마도. 아까 인신사의 영마라고 그랬어요. 떠나온 건 확실해요. 연마다. 그 다음에 오는 여기 있죠. 해자축, 인묘진, 사. 장성살이네요. 장성살. 내 기운이 월지에 힘을 내렸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병우가 양인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이 가지고 있어요.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으니까 장성살. 그 다음에 진은 해자축, 인묘진, 월살이네요. 월살. 내 의도와 달리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적 때 내려오고 지금 이 사주 격국이 5월에 병화가 화가 5월에 여름에 화왕지절에 강하죠. 일지도 양해를 깔고 있어서 아주 강합니다.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강하면 빼줘야 된다. 기운을 빼줘야 된다. 다행히 이렇게 상식이 있어요. 다행히 이게 진토가 습하죠. 습한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설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은 이런 사람은 뭐가 하면 되겠죠? 화가 강해요. 수옥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비겁태양인데 설기를 할 수가 있죠. 설기도 좀 되고 또는 재성도 조금 있죠. 재성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이제 북을 이루려면 언제가 오면 되겠어요? 자년이 오면 신자진 해가지고 북을 이루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신앙 반항이 되겠죠. 신자진 북을 이루면 그러면 이때는 사법권을 쓰고 내가 제사를 휘두를 수 있고 그러나 이런 운이 안 오면 자기가 감금당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관련한 사람들은 법을 휘두르거나 안 그러면 또다시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자기가 감금을 당해봐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가 여당에 있을 때는 휘둘렀다가 야당 되면 뺏기면 감금 당했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안 관왕사주가 깨질 때는 관살태양이 돼서 감금 당하고 격을 이룰 때 운에서 어릴 때 20, 30대에 이런 자운이 와서 신자중 북을 이루면 신안 관왕이 돼서 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깡패와 조폭과 법관사주는 동일하다. 운의 차이에 따라서 갑과 을이 바뀔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계 같은 경우는 또다시 충이 오거나 이러면 화계는 종교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주에 이제 이런 12신사를 적용해서 해석도 하고 운에서 이거 자체로 또 해석이 좀 되지만 운에서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이 운에서 이런 운이 왔다. 그러면 올해가 만약에 올해가 무슨 술이죠. 올해 이 사람은 월살 기운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일지 중심에서 술은 파괴잖아요. 그래서 파괴 뭔가 정리하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운이 왔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운이 길작용을 하느냐 흉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다. 역마가 기운이 왔으나 이 기운이 만약에 역마가 왔을 때 이 기운이 만약에 북을 이뤄서 또다시 운을 상승시킬 때는 뭔가 움직여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국지사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기운과 흉운은 그 사람 사주 격국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는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합니다. 이런 기운에서도 이 글씨가 길작용을 하면 조용히 있다가도 그냥 떡 떨어집니다. 자다가 떡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주는 누구나에게 좋고 나쁨은 없다. 내 작용이 해서 길작용을 하면 아무리 안 좋은 기운도 좋게 되고, 좋은 것도 너무 많아지면 이게 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다고, 강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강하면 강해서 부러지고 약하면 약해서 병이 되고 이렇습니다. 사주는 중화입니다. 중화.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중화죠. 그래서 중간이 됐을 때 기운이 가장 좋다. 시소가 양 사이즈에 두 개가 똑같은 기운에 있을 때 뭔가 활동이 재밌게 일어납니다. 음양이 균형을 잡았을 때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지. 한쪽이 많고 하나는 작고 이러면 재미도 없죠. 재미도 없을 분들은 이게 자유롭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사주는 강하면 강한 대로 문제, 약하면 약해서 문제. 중간이 됐을 때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도 이 중간의 위치를 맞춰주느냐, 또는 살이 많을 때 인성으로서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시험도 된다. 보통 시험 볼 때 이렇게 운이 오죠, 그죠? 관살은 나를 극해요. 극하지만 관살 태양이 운에서 인성운이 옵니다. 그러면 나를 극하기 전에 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가면 인성은 다시 또다시 나를 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직업, 나를 통제하는 거, 또는 법, 조율, 조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게 나한테, 내가 약할 때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이 나한테 타치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인성운이 오면 이런 살이 나한테, 인성은 부모운이죠. 부모운이 되고, 또는 문서, 서류상 어떤 이제 그런 공부, 자격증 이런 게 됩니다. 나한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인성으로 풍간 역할을 해서 나한테 길작용을 합니다. 신약한 사주에 관살이 많을 때는 인성운이 오면 관인 상생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때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운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살이 많아도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관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건 어떤 인내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내력이 약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살인상생, 신약할 때는 우리가 하면 기운이 나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공부라고만 딱 그 시험 이런 쪽에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효도하면 기운이 나한테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효도 안 하죠. 네. 난 하면 되는데 부모를 모시면 더 좋겠다고. 부모를 모시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신약한 사람은 엄마를 모시면 도움이 되겠다. 효도를 해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살태양이나 제살태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미래에 내 직업이 바뀌고 내 처도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교실 여기 보면 공부를 하면 나중에 바뀐다 그게 적혀있죠. 그런 거 봤어요.
나의 미래가 바뀐다. 내 처의 얼굴이 바뀐다. 노숙자는 노숙자를 만날 확률이 많아요. 내 벌써 나의 수준을 높여놓으면 내 배우자의 벽까지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